다음으로 비싸 보여도 떨어질 때마다 마음 편히 사모을 주식의 공통점, 저는 이걸 아무나 이겨라 전략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번 주 AMD 많이 올랐습니다. 이 우량주 리스트 중에서는 AMD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한 주 만에 8% 급등주가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올해 수익도 61%로 갑자기 상위권으로 점프해버렸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뉴스 보고 진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인텔 경쟁사라고 불리는 AMD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지금 구 페이스북이죠. 데이터 센터에다가 이제 반도체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세상에, 이거 요즘 진짜 과열이 심하긴 한 것 같아요. 아무리 AMD지만 하루 만에 주가가 10% 오르고, 이거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 그러면서 CEO 리사수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라이브로 봤는데요. 발표를 했는데 어찌나 말씀도 잘 하시던지 든든했습니다.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경쟁사 인텔하고 완전 같은 편이었던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의 메타를 고객사로 데려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상대방 땅을 뺏어온 겁니다. 상대방 고객 뺏어오기. 그래서 앞으로는 AMD의 반도체가 페이스북에 들어갑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이제 AMD 주주로서는. 인텔 주주분들은 좀 기분 나쁜 소식이죠. 사실은 이거.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번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페이스북 메타를 마지막으로 이제 AMD는 모든 빅테크 고객에 들어갑니다. 와, 너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 써있지만 이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아무나 이겨라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리사수가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아마존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마소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여기 잘 안 보시겠지만 알리바바, 바이두, 페이스북, 뭐 구글, IBM, 오라클, 텐센트, 트위터, 뭐 그냥 그 클라우드 시장 아무나 누가 이기든 간에 나는 다 공급하겠다. 뒤에서 웃겠다. 이게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그걸 쓰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제가 장투를 해야겠다라는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런 전략 하나씩 써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어느덧 이제 이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씩 늘고 있다. 인텔의 점유율을 쫙쫙 뺏어오겠다는 얘기고, 이제 어느덧 AMD의 매출에서 이 부분이 20%나 차지한다. 정말 이제 모든 메이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게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뒤에서 웃는 삽과 곡괭이 기업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책에도 있는데, 건물주 기업에 투자하는 아무나 이겨라 전략입니다. 돈을 버는 기업은 늘 따로 있더라고요. 참 치사한 얘기인데요. 저는 앞에서 막 경쟁하고 있는데 꼭 보면 뒤에서 누가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사회나 조직이나 뭐 그런 기업 전쟁이나 하물며 게임에서도 저는 막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뒤에서 이렇게 웃는 그런 게임 캐릭터도 있고, 그 전략이잖아요, 전략. 그래서 항상 희한하게 조용히 웃으면서 돈 버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기업이 주가도 잘 오르고 변동성도 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명 건물주 전략을 해놨습니다. 건물주. 그걸 이제 아무나 이겨라 전략을 해놨는데, 이런 기업은 제가 떨어질 때마다 사모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죽하면은 클라우드 제왕 2등이죠. 1등은 아닙니다만 마소도 이번에 클라우드 CEO가 나와가지고 칭찬까지 해주더라고요. AMD 반도체 너무 좋다. 이번에도 쓸 거다. 신제품 우리가 또 쓸 거다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둘이 같은 편인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AMD가 최근 1년 동안 변동한 것 중에 하루 기준 가장 큰 변동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테마주처럼 움직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계좌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고, 다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너무 급등이 심합니다. 제가 뭐 단기 고점을 어떻게 맞추겠냐마는, 요즘 메타버스 관련돼서 그냥 메타버스에 매만 들어가도, 미음만 들어가도 오르는 장세인 건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주주로서 좋긴 한데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급등할 때는 항상 조심하자.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지금 그냥 어차피 지금이 오늘이 제일 싼 날 아닌가 하면서 들어가시면은 조금 그 단기적으로 물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은.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올해 수익률이 어느덧 61%, 저점에서 2배, 최고 하락률은 24%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근데 AMD 혹시 올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AMD 올해 내내 안 올랐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랑 AMD 세트로 항상 말했는데, 엔비디아는 형님은 먼저 가는데 AMD가 안 오르니까 저도 벙쪘거든요. AMD는 왜 안 오르지? 둘이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도 원래 둘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러더니 이렇게 참 막판에 또 이렇게 올라버리네요. 그러니까 참 버텨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주식은 저도 팔고 딴 거 살까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저도 진짜 그랬는데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버티길 잘했다 이 생각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인텔도 물론 좋지만 성장성 측면에서는 AMD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가끔 보여드리는데요. 최근 5년 동안에 인텔과 AMD의 5년 시가총액입니다. 이거 보시면 좀 느껴지시는 거 있으실까요? 보시면 인텔이 빨간색인데 5년 동안 시가총액이 박스였던 겁니다. 와, 진짜 인텔 5년 들고 계셨으면 그냥 본전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잼도 5년 노잼이면 이거는 노잼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진짜. 그런데 물론 배당받으면서 버티면 되지만, 근데 이제 AMD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내년 정도면은 AMD가 인텔 잡았다는 뉴스가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이지만 진짜 그 정도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제가 이 소리 1년 전에 했을 때만 해도요 2배 차이 났었어. 말도 안 된다 그랬거든요 다들. AMD가 1년 전엔 2배 차이 났고 2년 전에 이때만 해도 4배 차이 났었습니다. 인텔하고 4배. 근데 이렇게 좁혀지네요 진짜. 세상 변화가 진짜 이렇게 보면 무서운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뭐 AMD가 거품이야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항상 제가 묻어놓을 주식을 3가지로 점검합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가? 아,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니까 성장은 해야 되는구나. 근데 데이터 센터랑 메타버스는 덤이구나. 뭐 메타버스 실체가 없든 있든 간에 덤으로 있고 실체가 있는 데이터 센터도 잘하고 있구나. 독과점인가? 진입장벽이 있는가? 지금 인텔, AMD, 엔비디아 이런 독과점 몇 개 기업들이 다 해먹고 있고 심지어 인텔 점유율 뺏어오고 있구나. 아무나 이겨라 주식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클라우드 업체가 이겨도 돈 버는 알짜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이렇게 메모해놓고 실제 제가 다이어리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이걸 펴봅니다. 저는 올라갈 때 공부하고 떨어질 땐 딱 펴놓고 아 맞아 이런 기업이었지 이건 그냥 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복습할 용도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도 지금 사자 이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 점유율 99%였던 거를 AMD가 10%까지 뺏어왔습니다. 이제 인텔 계속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조급해질 때 불안해질 때 동시에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소목님 AMD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계속 오르니까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AMD 같은 주식도 보시면 매년 보통 20-30%씩 빠집니다. 보이시나요? 올해도 25% 빠졌었고요. 작년에 30% 넘게 빠졌었고요. 2019년엔 나홀로 49% 빠졌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저도 조급해질 때 한 번씩 펼쳐봅니다. 아 급등했을 때 괜히 따라가서 물리면 마음 아프다. 진짜 이렇게 조정이 또 기회는 온다. 저는 항상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 편하게. 놓친 건 내 것이 아니고 또 기회는 오겠지. 꼭 저 주식만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아 뭐 정말 나는 저 주식 없으면 안 될 것 같아라면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돌고 돌면서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제 한 번씩 요거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고요. 두 번째 유니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유니티도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도 얘도 아무나 이겨라구나 느꼈습니다. 혹시 이 뉴스 보셨어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혹성 탈출, 아바타 이런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세계관, 특수효과 이런 걸 모두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를 유니티가 이번에 인수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야 유니티가 이제 제대로 마음먹고 확장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인수한 회사가 반지의 제왕 감독입니다. 반지의 제왕 감독이 만든 그 회사인데요.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 유명한 감독인데 웨타 디지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회사 뭐 그렇게 일반인들이 알만한 회사가 아니었는데 정말 파볼수록 괜찮은 회사였더라고요. 반지의 제왕, 아바타, 킹콩 등의 영화 시각 효과를 작업해서 이미 그거 가지고 아카데미 시각효과상 수상하고 킹콩 수상하고 아바타로 수상하고 쓸고 있는 실체가 있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거기에 호빗, 정글북, 디즈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런 데 나오는 우리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웨타디지털을 유니티가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디즈니에서 컨텐츠가 나오든 넷플릭스에서 컨텐츠가 나오든 또 다른 한류에서 막 엄청난 컨텐츠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이런 특수효과를 쓰는 이 유니티가 뒤에서 또 돈을 벌겠다 이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이것 또한 아무나 이겨라다. 물론 이 경쟁사들도 많지만 이런 기업을 또 유니티가 인수했으니까 더 이제 영향력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또 마블 시리즈 디즈니에서 나오는 특수효과 막 캐릭터 요즘 이런 컨텐츠의 시대인데 컨텐츠 많이 찍어낼수록 이 기업도 돈이 엄청 벌겠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특수효과 기업들 주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 유니티가 제대로 확장을 하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CEO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14살 정도의 정말 어린 이용자도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골룸 같은 고퀄 캐릭터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하겠다. 그걸 목표로 삼겠다. 라면서 인수 이유를 밝혔습니다. 와, 저는 이거 이제 보면서 되게 소름 돋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면 어디가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세상에서 아주 원하는 캐릭터와 세계관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가 유니티가 되겠다라는 명백한 목표를 밝혔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아무나 이겨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 세상의 도구가 되겠다. 정말 뒤에서 도움을 주는 기업이 되겠다. 참고로 저 유니티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제페토 유니티 걸로 다 만든 거고요. 요즘 막 코인 핫한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뿐만 아니라 요즘 뭐 가상세계에 관련된 것들 거의 다 유니티로 만들어졌습니다. VR 챗이라고 하는 것도 유니티. 저는 이런 거 네이버 제페토가 잘 돼도 저는 유니티 주주로서 행복하고 디센트럴랜드가 커도 행복하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왜 진짜 좀 더 확신이 들었었냐면은 작년 재작년부터 한국에서 유니티 개발자들을 막 뽑는 공고가 뜨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라인 게임즈에서도 유니티 개발자 모집. 개발자들이 유니티를 다룰 수 있어야 뽑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시장 엄청 커지는구나 이 생각을 한 번 더 했었고, 아무나 이겨라 전략에 저는 포함되는 주식입니다. 저는 처음에 책에도 써놨지만은 게임의 시대가 오면 무조건 돈 버는 유니티라고 써놨거든요. 저는 메타버스 시대가 올 줄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이제 2021년 들어서 책 보고 알았고요. 그 전에 책 쓸 때만 해도 게임의 시대, 유니티가 돈 번다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게임의 시대가 오면 무조건 돈 버는 회사는 누굴까? 그러면서 경쟁 치열하지 않고 뒤에서 돈 버는 회사. 그랬는데 이제 유니티가 게임뿐만 아니라 뭐 조선, 항공, 엔터테인먼트, 교육, 이제 뭐 여기 보면 이번에 한국의 LG U+랑도 가상 오피스 협업했더라고요. 이거 다 유니티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장성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성 플러스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가 좋구나, 장기로 엄청 커지는구나, 이 생각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실제로 채팅창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거 작년 상장하기 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상장할 때도 샀고 작년에 핫했다가 올해 폭락했습니다. 이거 반토막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엄청 많이 물어보셨어요. 소목님 유니티 팔아야 될까요?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안 오릅니다. 그러고 올해 이거 8월 달에 올린 영상에서도 안 오릅니다. 이제 저 다 손절했습니다. 그랬는데 야, 저도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저도 뭐 말로는 좋다고 하지만 이게 참 안 오르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몇 달 만에 이렇게 진짜 또 올라버리네요. 참 주가의 움직임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오르니까 이제 지금이 안도하는 거지. 올해 내내 안 올랐을 수도 있었던 주식인데 또 이렇게 급등해버렸네요. 참 예쁘게 올라가는 기업이더라고요. 12분기 연속 매출이 30% 증가. 완전히 쫙 구독 경제라서 매출이 예쁘게 올라갑니다. 향후 전망도 늘렸고요. 그리고 유니티가 대형 고객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 달러 이상 쓰는 고객들이 이제 1000개 정도 회사가 돌파할 예정입니다. 고정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뒤에서 이제 회사들하고 협업해가지고 돈 싹싹 긁어먹는 회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저는 이제.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뭐 엔비디아야 제가 워낙 많이 말해가지고 이번 주를 뺐는데요. 엔비디아도 대표적인 아무나 이겨라 회사죠. 근데 엔비디아 형님이 이번에 아주 뽐뿌를 넣었죠. 발표하면서 가상세계가 물리세계보다 크다고 한마디 하니까 지금 뭐 거기서 이제 현실보다 더 많은 자동차가 나오고 건물, 도로, 집이 나온다고 막 뽐뿌를 팡팡 넣으니까 갑자기 이제 유니티만 오른 게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로블록스도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했고 지금 메타버스에 미음만 들어가도 오르는 장세인 거는 저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티가 좋아서, 유니티만 좋아서 오른다 이거는 억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장세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게 또 거품이 꺼지면은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점은 주의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래 가치가 정말 많이 반영된 건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아무리 전망을 밝게 하셔도 좀 단기적으로 주가가 막 너무 과열된 건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니티는 올해 50% 반토막 났다가 다시 오르는 회사입니다.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견뎠습니다. 2배 갔다가 반토막 났다가 다시 2배 가는 걸 다 견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 진짜 막 얼마나 팔고 싶던지요.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이 변동성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작은 회사들은 이게 미국 기준으로는 좀 작은 겁니다. 한 60조, 뭐 70조 되는 회사들인데 미국에서는 중형주 정도니까 변동이 크다는 걸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좋아하는 주식 중에 어도비라고 있는데요. 어도비가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거든요. 근데 유니티가 560억 달러라서 저는 이제 어도비도 좋은데 유니티도 되게 많이 무럭무럭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팔고 싶을 때마다 일부러 그래 어도비도 3천억 달러 가는데 조금 오버가 섞인 말이지만 유니티도 이렇게 무럭무럭 잘할 만한 가망성이 있는 회사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가? 유니티는 게임 플러스 각종 산업, 메타버스는 덤이고요. 독과점인가? 예, 얼리얼이라고 하는 회사와 거의 뭐 소수의 기업들이 하고 있죠. 혼자 먹는 시장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아무나 이겨라 하고 있는 회사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책에도 똑같이 넣어놨습니다. 각 분야별로 100점짜리 주식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떨어질 때마다 모으게끔 저도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도 사람이니까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이제 보면서 그래 역시 팔지 말자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떨어질 때 이거 펴보면서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유니티가 이제 또 떨어지면은 계좌를 하나 더 파가지고 살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번 체크리스트, 자기만의 이 기준이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니까 AMD 같은 주식은 고객사가 확보되면서 시장이 커지니까 성장할 수 있고, 유니티는 인수합병으로 게임에서 시각 효과까지 시장이 확대됐고, 에어비앤비는 제가 오늘 이제 생략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원래 여행 회사였는데 갑자기 시대가 바뀌면서 워케이션, 일과 휴가의 분리가 사라진다. 이게 이제 지금 포인트가 돼가지고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러면 시장이 또 커지니까 지금 또 기업 가치가 또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들은
이제 아무나 이겨라 주식에 넣어놓고 떨어질 때마다 마음 편히 사모을 주식으로 선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유망성장주 여기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도 올해 내내 횡보하다가 이제 좀 나고 있습니다. 저도 에어비앤비 들어갔는데 1년 내내 거의 본전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좀 수익이에요. 올해 정말 재미없었고 떨어질 때도 물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식들은 제가 딱 두 가지 기준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여쭤봤냐면은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애들이 나타나면은 갈아타려고 합니다. 매도 갈아타기는 진짜 얘네보다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더 아무나 이겨라 전략에 잘 먹히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나타났을 때 얘네를 팔지 말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CEO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뭔가 제 생각과 성장 스토리가 다르게 흘러갈 때 유니티가 이런 회사가 아닌데 제 판단이 틀렸네요 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팔까를 고민해볼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징조는 안 보여가지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제가 혹시나 말씀드린 건데 진짜로 약간 급등한 주식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올라갈 때 공부하자는 거지 지금 사면은 막 물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해놓고 떨어질 때 또 그래서 급락한 주식들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또 이제 줍줍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급락한 우량주도 점검했지만 장기 투자 계좌도 이렇게 점검을 한 번씩 해줍니다. 그냥 꼭 뭘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오면 보면서 한 번 더 다짐하는 거죠. 아 역시 그래 팔지 말자 그냥 냅두자 아니면 떨어지면 더 사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물렸을 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채팅창에 안 물리면 공부 안 함 그러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선물후공이라고 먼저 물려야 공부하잖아요. 저도 유니티 올라갈 때 공부 안 했습니다. 떨어지니까 왜 떨어지지 하면서 막 그제서야 기업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에어비앤비도 1년 물려 있으니까 공부를 아주 그냥 끝장나게 하게 되던데요. 여러분들도 한 주 사서 물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물후공 물 주고 나면 이제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공부가 바짝 됩니다. 특히 유망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전문가가 되죠. 그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네. 소몽님 저는 공부가 영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하시면 들어가서 물리시면 공부가 확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물려도 공부 안 하면 안 되죠. 맞아요. 여러분들의 아무나 이겨라 주식이 있다면 혹시 메일로도 주실 수 있으면 이유랑 적어주시면 저도 나중에 빅테크 말고도 혹시 있으면 이유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도 이제 공부해서 소개도 하고 여러분들의 이유를 모아서 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가 됐든 좋습니다. 아 맞아요. ASML도 있어요. 맞아요. ASML도 아무나 이겨라 맞습니다. 제가 ASML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죠? 반도체 장비 사실은 뭐 QQQ가 아무나 이겨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스닥 ETF 사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끝도 없으니까 이제 이러면은 결론이 그냥 그러면 미국 주식 그냥 가사 이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무나 이겨라 주식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 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